네, 오늘은 제가 아이의 수학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일단 저의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수능을 쳤고요. 이제 98학번이 되겠죠. 98학번이고 보시다시피 네, 당시 수능을 굉장히 잘 봤고요. 보시면 총점이 377점, 7이 3개, 그리고 0.2% 안에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과연 0.2% 내에 드는 이런 당시 같은 시험을 굉장히 잘 쳤죠. 잘 친 사람이 어떻게 자식에 대해서 수학을 가르치는 데에서 제가 조금 컨텐츠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. 보시면 크게 이제 수학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. 보시면 크게는 창의 사고력 수학, 이제 팩토가 되겠죠. 여러 가지 책을 저도 확인해 봤지만 어쨌든 창의 사고력 수학 문제 중에서는 팩토가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최고란 말은 제일 어렵다든지 난해하다는 뜻이 아니고 제일 사고력 수학 교재로 적합한 교재 같습니다. 그래서 먼저 해당 교재를 설명을 드리면 해당 교재는 보시면 이렇게 킨더 팩터부터 나이에 따라서 쭉 내려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할 수가 있고요. 저는 이 문제집을 제가 있을 때는 아이를 시작할 때 킨더 팩터는 없었고요. 퀴즈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쭉 학년에 맞춰서 한 학년 선행을 해서 레벨 1부터 지금 쭉 풀고 있고요. 현재 5학년이라서 이제 레벨 6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많이 잘 되어 있고, 안타까운 것은 이제 사고력 문제가 생각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에서 이런 창의 사고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. 그 이상이 되면 우리 머리가 소위 굳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창의적 사고 수학을 굳이 시간을 내서 할 필요는 없고요. 그래서 초등학교 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. 창의 사고력을 할 수가 있는 중요한 시기라서 해당 교재를 제가 여러 가지 교재를 봤는데 가장 좋았었고, 해당 교재의 특징을 보시면 특징이 이렇게 한 학년에 따라서 이렇게 A, B, C로 나누는데, 보시면 수학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. 제일 크게는 이제 기하, 그 다음에 대수가 있겠죠. 숫자가 있는데 여기는 연산, 공간, 논리, 추론, 이렇게 각 곳마다 이런 식으로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의 이런 어떤 특정 분야를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잘 되어 있고요. 보시면 글자도 크고 이렇게 문제가 빽빽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보통 CMS 같은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초등 사고력 수학을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그거는 또 다른 이제 꼭지로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, 굳이 CMS 같은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어요. 만약 아이가 좋아한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다닐 필요는 없다. 이런 팩토 같은 수학만 해도 충분하다. 그리고 팩토 같은 수학을 할 때는 자기 학년에 한 학년 정도 선행이면 적절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굉장히 좋은 문제집입니다. 사고력 수학을 하는데 가장 좋은 문제집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학교 공부 진도를 나갈 때는 개념이 쉬워지는 생각 수학이라는 문제가 가장 좋습니다. 이 문제집이 좋은 이유는 편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초등학생들이 집중력이 높진 않거든요. 이런 약간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, 이런 그림 같은 것으로 개념이 설명이 참 잘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기 라고 해서 각 분야마다 조금씩 이런 한 꼭지씩 정리가 잘 되어 있고, 문제의 수랑 문제 크기 그런 것들이 배치가 매우 적당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각 단원마다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. 정리하기라는 게 있는데, 자, 개념통 정리하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. 이게 왜 좋냐? 우리가 아이들 학교 이제 단원 수업 같은 거 풀잖아요. 단원 시험 같은 거 풀 때 선행을 하다 보면 솔직히
지금 하고 있는 단계를 잘 기억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. 그럴 때는 학교 시험 치기 전이나 아니면 얘가 그 단원 들어가기 직전이나 아니면 끝난 후에 이런 개념통 정리하기가 각 단원마다 한 장에 이런 표랑 그림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. 정말 정리를 잘 해놨어요. 한 장으로. 그래서 요거를 읽히는 겁니다. 요거를 읽히고 시험을 보러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거를 읽어서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, 보통 선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선행 수학을 하게 되면 그 자기 학교에 있는 걸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마다 이렇게 회상을 해서 기억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문제집이다. 그래서 꼭 버리지 마시고 이런 문제집을 각자 하나씩 다 모아 놓으시고, 보시면 초등학교는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의 큰 개념을 잡아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만약 뭐 다각형의 개념이 헷갈린다 그러면 다각형 개념이 있는 부위를 뽑아서 또 정리하기를 한 장 보는 거예요. 정리하기가 한 장에 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이 쉬워지는 생각 수학이랑 문제집은 학교 진도를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,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수가 많지가 않고 그림이 잘 되어 있고 문제의 배치도 적절합니다. 배치도 적절하고 이렇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도 군데군데 들어가 있고, 아까 제가 설명드린 가장 핵심인 정리하기가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정리하기 같은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그 단원이 바로바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선행 학습을 한다고 할 때라든지 아니면 학교 단원 평가를 볼 때 굉장히 좋은 문제집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은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. 초등학교 수학은 개념이 쉬워지는 생각 수학으로 개념을 잡고 이걸로 선행 공부를 나갑니다. 선행 공부를 나가고 그 다음에 창의 사고력 수학으로 이제 사고력 수학을 하시면 되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최상위 수학을 조금 공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최상위 수학의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초등학교 수학을 집에서 가르칠 때 어떤 문제집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고요. 사고력 수학에는 팩토, 초등학교 단원, 그러니까 학업 수학을 따라가는 데서는 개념이 쉬워지는 생각 수학, 이 두 문제집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